대한민국의 평균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일은 공공연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란 온전히 개인의 몫일까요? 너무나도 무겁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다뤄야 할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자살입니다. 대한민국 20대 청년 전체 사망 원인 중 50.4%는 자살입니다. 사망한 20대 2명 중에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010년대 이후로 꾸준히 약 25%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4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자살 시도자 중 33.2%는 정신과적 문제를 원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서도 자살 관련 행동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정신장애를 겪었다고 발표했죠. 물론 이는 응급실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모든 자살 관련 행동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지 못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의 원인에서 빼놓을 수 없음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불편함 혹은 불쾌감까지도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결코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단어일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자살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 주제이다 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 등 그렇다고 대답하는 이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약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는 답변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무척 다루기 어려운 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자살이 꺼내기 어려운 까다로운 주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서의 무게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약 50%의 사람들이 자살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주제로 생각하고 동시에 자살자들은 대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질환과 자살은 떼어놓기 어려운 개념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여도 정신질환은 그 단어 자체로 무척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비록 정신병이라는 말이 욕과 같이 쓰이던 과거에 비해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나의 정신적 취약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꺼리는 일이겠죠. 조금 극단적인 비유로 정신질환을 겪는 것은 개인의 잘못, 마치 죄악시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은 개인의 잘못일까요? 통계청에서 규정하는 정신질환은 주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및 니코틴 의존증이 있지만 오늘은 자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큰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우울이란 일종의 소외감, 즉 외로움에서 오는 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고립된 상황 속에서 정서적으로 더 취약하니까요.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멋진 일상만을 공유하려 하고 타인의 멋진 일상과 현실의 초라한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요. 불안증. 이 또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나 저는 불안이란 두려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려움은 높은 확률로 무지, 즉 알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에서 온다고요. 가령 어두운 숲을 걸어갈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에 두렵고 불안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어 무엇이든 알 수 있죠. 하지만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정보량은 되려 불안감을 증폭시키죠. 내가 옳은 정보를 취하고 있는지, 얼만큼의 정보를 취해야 하는지 등 말이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과연 비정상적인가요? 당장 휴대전화를 키면 나오는 나와는 달리 성공한 사람들, 당장 1년, 아니 일주일 앞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과연 당신은 우울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나요? 우울과 불안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이죠. 식상하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도 같다는 말처럼 정말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사회의 시선이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해 주던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사회는 정신적 아픔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살은 이 죄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죠. 살아서 토로하는 고통에, 살고 싶어서 용기 낸 작은 소리에, 어느 누군가는 나약하다는 말에 돌을 던지고 죽음을 택한 후에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던가요? 다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중의적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힘든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냐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다들 힘드니까 네가 느끼는 고통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같은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그들이 겪는 아픔의 크기는 다릅니다. 또한 개인마다 고통의 역치, 즉 아픔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겠죠. 저는 그 아픔을 온전히 개인의 것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매 순간 아픔이 찾아올 것이고 또 그 아픔은 나를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기 위해 아픔을 토로하고 또 토로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잘못도 죄도 아닙니다. 당신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겪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시기의 불빛을 스스로 꺼버리는 이는 비단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힘들다고 말하며 용기 내어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일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픔을 존중해주세요. 다시 피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인식 개선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